제가 공부를 하면서 또 경전도 읽고 하다 보니 현세에 혹시 아란이 되셨다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제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그러다가 사여도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기 뭐 이런 전기 같은 것들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호흡 수행을 알게 돼서 수행을 하기 시작해 나갔을 때보다 지금은 이제 그런 전기를 통해서 같은 호흡 수행이지만 조금씩 방향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지금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냐면 그냥 완전 독특한 방법은 아니고 집중이 안 될 때 좀 호흡을 세게 하면은 요 바람이 더 세니까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씩 차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시험 준비를 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하니까 공부 방법이 방향이 틀려지면 세월을 허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한 달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한테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시작할 때는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아니까 지금 이제 사여도님들 전기를 읽고 나서 또 책도 여러 가지를 좀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책들을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읽은 다음에 저한테 맞는 바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옛날 시험 경험 때문에 생각이 났었는데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수행법을 자꾸 요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요령 피우듯이 하기보다는 찐득하게 이제 해야지 더 집중을 하는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시간도 없고 이제 한 가지에 열중을 해서 그 바른 방법, 그러니까 적어도 틀린 방법은 아니니까 그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공부를 다 해본 다음에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아니면 이제 지금 방법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얻는 게 나을지라는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은 사견이나 어떤 견해나 그런 거가 좀 똘똘똘 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게 네. 수행은 또 약간은 이제 그 세속 공부하고 좀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는데,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거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습관을 들여서 그 방향에 이제 마음을 정착시켜서 그게 이제 삼매에 들게 하는 그런 어떤 수행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이제 조금 산만하게 할 수 있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참고로 하는 거는 뭐 이렇게 우리도 뭐 수행할 때 보면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걸 그렇게 참고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막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머리로서 찾아내고 이러기에는 이 수행은 조금 그게 왜냐하면 세속적인 거는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다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수행은 사실 이게 이 시작은 여기지만 좀 이게 수행이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그런 거를 약간 참고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많은 방법들을 이렇게 혼용해서 하는 건 오히려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수행하다 보면. 네, 실제로 제가 접했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게 어쨌든 수행에선 제일 중요한데, 그분은 정말 오로지 현재에만 집중하고 과거의 수행 내용을 자꾸 비교하거나 연연하지 않기 위해 기록 같은 거는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분도 있으셨거든요. 이 수행 인터뷰 때만 참고할 내용만 짧게 메모하고 전혀 이제 저희는 이제 반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시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데 그렇게 같은 방향이지만 전혀 다른 방법을 쓰는 분도 있어 조금 혼란을 느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은 사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수행의 큰 흐름이나 이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수행 테크닉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정도라고 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삼매를 닦는 거는 단순한 집중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단순한 집중을 하는 거는 다른 그러니까 불교 외적인 외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몰입하는 거 이런 거는 그 불교가 아닌 다른 전통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팔정도의 앞에 7가지 요소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삼매가 바른 삼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바른 견해거든요. 그 중에서 바른 견해가 이제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또는 뭐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수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은 삼매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대상에 집중만 하다 보면 집중력은 좋아져요. 분명히 계속 몰아가다 보면 집중력은 좋아지는데 이 집중력이 좋아지는 만큼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는 동반되지는 않거든요. 집중력은 향상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행이 잘 되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뭔가 좋은 상태를 만나면 항상 세속에도 내가 좋은 경계를 만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마음은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달라붙는 결국 우리 수행의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은 뭐냐면 집착을 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현상에 대해서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사랑스러운 거라 해도 집착을 이제 놓는 게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가 수행이 잘 됐을 때 또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달라붙는 거 이것도 우리가 세속에서 좋은 대상에 달라붙는 거 본질적인 면에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대상이 좀 더 고급 대상이 된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을 이제 그 우리가 수행이 향상돼 감에 따라서 또 나타나는 경계도 다른데 이 각각의 경계마다 일어나는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 애착을 놓는 노하우가 없으면 가다가 뭔가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삼매를 닦더라도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견해는 결국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장애를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런 이제 마음을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행복해지고 이러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삼매에 들면 삼매에 드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들을 또 수행의 어떤 그 문제들을 다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을 다 익힌 상태에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고 이게 이제 이 삼매에 드는 과정에서 바른 삼매가 바른 견해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바른 견해가 더 확실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중만 하는 식으로 하면 속도는 빠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멈추고 그냥 하나에 몰아가다 보면 집중력은 빨리 향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내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별로 이렇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반조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보살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해결을 하려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집착이 많다거나 화가 많다거나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 또 그거를 당장 내가 이제 이 알아차린 순간에 버리기 힘든 고질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게 어떤 원인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반조 과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그 칠각지에 보면 택법각지라고 하는 그것도 반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팔정도 중에서도 바른 사유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바르게 사유를 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굳이 뭐 현재 머물기만 하고 사유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부처님께서 바른 사유를 하라고 할 필요가 없게 이런 거는 그러니까 팔정도에 굳이 안 넣어도 될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수행이라는 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냥 단지 현재에 머문다는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내가 중도 수행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도 단순히 이게 그냥 뭐 수행의 테크닉도 있지만 이 수행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을 서포트 해주고 이제 방법의 기반이 되는 게 이제 팔정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른 우리가 그 수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요소가 골고루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정도를 가는 게 속도가 느릴까 우리가 세속 공부도 보면 그냥 이제 편법으로 하는 게 당장은 효과가 좋을지 몰라도 그런 건 깊이 있게 수행을 못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수학도 보면은 그냥 테크닉만 외워갖고 하는 건 이제 수능은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학 들어와서 학문을 하잖아요. 절대 못 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수행도 똑같거든. 이건 수행은 자기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홀로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제 그러려면은 이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수행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반에는 많이 배워야 돼.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만 가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어. 테크닉만 갖고 가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께서 내가 뭐 수많은 센터도 다니보고 다 이제 해봤지만 결국은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이게 여기에 잘 부합되는 건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건지 이런 걸 판단해 보면 그런 판단이 좀 더 잘 될 거예요. 네, 스님 감사합니다. 네.